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2년 2개월 만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 보좌관도 등장하고 육군본부 대위도 등장했었죠.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댓글로 알려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혹은 황제 휴가 의혹. 2, 3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추 전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제때 복귀를 안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다시 공부를 해보니 참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많이 꼬였더라고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보좌관, 당직 사병 현병장, 지원 장교 김대위. 자, 5명 보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일단요, 당시 상황, 배경 지식부터 좀 쌓고 가겠습니다. 주인공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죠. 자, 추 장관 아들은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군, 그러니까 카투사에 입대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인디언 마크가 미군 제2사단 마크예요. 2016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2018년 8월에 만기 전역을 합니다. 추 전 장관 말로는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입대 뒤에 이제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잘 보셔야 하는데요. 달력입니다. 2017년 6월인데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받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도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자 2차 병가를 내는데요. 2차 병가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내요. 그리고는 3차 병가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래서 27일까지요. 그런데 2년 뒤 2019년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불거집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당시에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복귀를 하지 않고 지원 반장에게 휴가 연장을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 사병이 왜 복귀를 안 하냐고 물었는데도 복귀를 하지 않고,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밑에다가 휴가 연장을 지시해서 휴가가 연장이 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은 미복귀 사실상 탈영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추 장관은 청탁, 외압을 행사한 거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여만 갑니다. 자, 2017년 6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요 날입니다. 자, 일요일이었어요. 자, 좀 특혜일지도 모르겠지만 카투사는요, 금요일에 휴가가 끝나면 일요일에 복귀를 합니다. 카투사는 이제 주말에 외출 외박이 가능하니까 그런 건데, 자, 추 장관 아들의 당시 부대의 그날 당직 사병이 현병장이었어요. 당직 사병의 가장 큰 일이 이제 부대원 관리죠. 밤 9시에 점호를 합니다. 그런데 23일에 휴가가 끝난 추 장관 아들이 복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장이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어디냐? 아들이 서울 집입니다. 복귀 안 하나? 장관 아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뒀고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자, 현병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병장은 그날 한글 문서로 된 11 보고 파일을 처음에는 추 장관 아들을 미복귀로 분류를 했다가 휴가자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대원 동료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 추 장관은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부대원도 모두가 추 대표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병장은 왜
오지도 않은 추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수정을 했을까요? 그 사이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자, 현병장을 찾아온 사람, 처음 보는 대위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대위가, 너가 방금 서땡땡과 통화한 당직병이냐? 맞습니다. 상부에 보고했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휴가 연장 처리했으니 휴가자로 기록해라. 네. 이 대위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 당직 사병이 추장관 아들과 통화한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병장은 처음 보는 대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 대위를 찾습니다. 그런데 현병장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합니다. 대위 군복에 붙어있던 마크. 자, 보통은 마크, 군복 마크에 이런 미군 마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육군 본부 마크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죠. 독특하니까. 검찰이 특정합니다.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대위. 현병장과 대질신문을 하는데 현병장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통을 보면 이 김대위는 현병장이 소속된 사단 지원 본부의 상급 부대 장교예요. 이 상급 부대 장교가 어떻게 알고 이 현병장을 찾아온 걸까요?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위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최모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당직 사병을 찾아간 거였어요. 자, 추 장관 아들이 휴가 기간 동안 이 추미애 대표 보좌관은 김대위에게 3차례 전화를 겁니다. 14일, 그러니까 1차 병가 마지막 날에 2차 병가 연장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고 21일, 그러니까 2차 병가 중에 3차 개인 휴가를 위해 또 전화를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25일에 전화를 한 겁니다. 자, 25일,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전화를 한 밤 9시 이후에 보좌관이 김대위에게 전화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추 장관 아들은 당직 사병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좌관에게 연락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좌관이 대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휴가 승인 안 했나요? 추 장관 아들이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전화번호를 대위에게 문자 메시지로 남겼고 그래서 대위가 통화를 한 뒤에 당직 사병을 찾아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이 대위와 통화를 했다면서 그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좌관 역할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이런 사적인 일을 하지? 자, 그럼 이 보좌관은 어떻게 알고 3차례나 대위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2020년 9월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대표 보좌관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해서 공개를 합니다. 수사팀이 감췄다는 의혹이 있을까봐 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예 전체 공개를 해버려요. 카카오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언제 보낸 거냐면 요 21일 2차 병가 중에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에요. 추 장관이 지원장교 대위에 연락처를 보내자 자, 보좌관이 네 하고 웃지요. 아들과 연락을 취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연락했습니다. 그 지원장교에게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고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카톡을 보면 추 장관이 대위 연락처를 지원장교 연락처를 알려준 걸로 보이고 그래서 보좌관이 대위에게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자, 예외적 상황이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추 장관에게 알려준 걸로 보이죠. 이것만 봐서는 휴가가 승인이 됐다는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뭔가 지시를 내린 것 같은 정황은 지금 포착이 되는 거죠. 자, 의혹에 기름을 부은 건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의 해명입니다. 추 장관 아들은요, 처음 이 25일에 당직 사병과 통화한 그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 해명을 받아들고 민주당은 이 당직 사병을 공격을 합니다. 통화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N차 정보원의 전형이라고요.
심지어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 당직 사병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면서 이 당직 사병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고 공범과 함께 수사를 해야 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것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상황입니다. 추 장관도요, 본인의 보좌관이 대위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처음에 부인을 합니다. 아니, 보좌관이 왜 대위와 통화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방금 보셨죠? 이런 카카오톡 내용. 본인이 그 대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좌관이 연락했다면서 통화 내용까지 알려준 상황.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추 장관은 기억하지 못했을 뿐 거짓 진술을 한 건 아니라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먼저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제때 복귀하지 않고 복귀 명령을 받고도 안 한 근무 이탈 혐의를 받는 거고요. 자, 추 장관 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원 장교에게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거고요. 추 장관 역시 보좌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이 혐의와 함께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됩니다. 이걸 수사한 동부지검은요, 이 세 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대를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동부지검은 왜 무혐의를 내렸고 정권이 바뀐 뒤에 검찰은 왜 재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 대목은 다음 편에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